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서양복식문화사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여러분들한테 내드린 그런 자료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우선 일찍 온 보고서들 위주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이런 이제 비대면 수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돼서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수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수업 내용을 듣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돌발 퀴즈에 대한 이제 정답이 되겠죠.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기는 거의 3000년, 1000년, 300년, 100년, 여기는 10년 단위로 이렇게 복식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될까라는 사실은 한 학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큰 차원, 넓은 차원에서 이런 복식사를 한 번 더 접해보는 것이 시작 부분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번에는 제가 이 질문을 좀 초반에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한 몇몇의 제가 이제 일찍 받아본 레포트에 이제 학생들은 아주 정답에 가까운 어떤 그런 것들을 보내주신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답이 뭐냐면 고대라는 것은 발전의 속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아주 늦게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중세는 발전적인 시기가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그 다음 근세, 근대, 현대에 이르면서 이 발전의 속도와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된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아주 긴 약 3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런 현상이 생겼고요. 중세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년. 그래서 이 크게 뚝뚝뚝뚝 잘라놓은 어떤 이런 시대적인 구분에서 이 시기가 한 3분의 1 정도씩 뚝뚝뚝뚝 해서 짧아지고 빨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학생 중에서 제가 나중에 답을 보고요. 약속대로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제가 물론 이제 파워포인트 연습 겸 해서 형식을 파워포인트 형태로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썼는 그런 내용을 보고 전반적인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레포트를 쓸 때 특히 파워포인트 형태로 내라.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게 될 파워포인트를 작성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용어는 되도록이면은 줄임형을 좀 써주면 좋겠다. 파워포인트라는 것의 목적은 뭐냐? 남들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혹은 내가 조사한 그런 내용들을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발표용으로 쓰는 것이다. 그럴 때 앉아서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파워포인트 내용을 계속 읽도록 만드는 그런 서술형의 그러한 문체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한테 이제 보고서 낸다고 아주 정중한 표현으로 있습니다. 내지는 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의 끝을 이렇게 맺은 학생들이 정중하게 이렇게 맺은 학생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이런 보고서 형식이나 혹은 파워포인트에 쓰는 용어는 아주 간단하게 줄임형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문의 글을 핵심 요점으로 표현하라. 아직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두 줄, 세 줄, 네 줄을 쫙 붙여서 파워포인트에다가 그냥 옮겨 놓는 것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짚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문의 글에서 내가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옮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짤막하게 요점 정리, 그 다음 내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단어들을 조합해서 명확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잠시만요. 여기에 삽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형식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삽입에서 여러 가지 도형이라든지 혹은 스마트 아트 이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 혹은 스마트 아트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템플릿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쓰면서 좀 줄임형으로 핵심적인 것들만 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 좀 사례가 있는데요. 참고 문헌이나 자료, 인터넷 사이트를 표현해달라. 요즘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복식사라든지 여러 교과목들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조차도 인터넷에 있는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갖고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특히 복식사 같은 경우는 내가 특정 시기만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차후 우리가 이걸 전체적인 시대를 다 묶어서 볼 때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가 자료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참고 자료라든지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 놓으면은 뒤에 사람들도 좋고요. 그 뒤에 자료를 찾아보기가 좋다는 얘기고, 그다음 이제 내가 갖다 퍼다 쓴 사람에 대한 그런 예의, 학습력으로는 우리가 이걸 충분히 갖다 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자료 갖고 올 때 거기다가 댓글 남기는, 감사의 댓글 남기는 것처럼 출처를 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잘된 예시 따라 해보기라고 제가 지금 여기다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료 같은 것들 이렇게 오픈도 되고, 아마 특히 또 파워포인트 양식으로 해서 작성된 그런 자료들이 인터넷에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을 예시 자료로 옆에 갖다 놓고 지금 파워포인트가 아직 원활하지 않다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을 한번 따라서 해보면은 자꾸 아마 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해보라 라는 얘기를 서두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녹화를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창을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용 창으로 안 띄워서 좀 산만해 보인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녹화가 처음이다 보니까 시간 조절을 아직은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나 슬라이드 끝나는 부분이 어딘지를 조금 확인하면서 시간을 좀 체크를 하고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수업 자료를 조금 일찍 만드느라고 지금까지 저한테 보낸 여러 학생들의 내용을 참고로 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우리 1학년 학생이 보낸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참고로 이제 했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복식사라는 처음의 주제를 가지고 레포트를 만들었는데, 형식적인 거나 어떤 이제 미적인 부분, 이렇게 파워포인트 형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미적인 부분에 치중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화려한 배경에다가 이제 되게
바람직한 현상은 외형이 화려한데 이 아마 내부에 글 적는 부분까지도 뭔가를 넣었으면은 되게 산만했을 것 같은데요. 아주 깨끗하게 하면서 사진 위주로, 이게 과제한 거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각의의 기본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바지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사례 중심으로 해서 슬랙스도 있고, 이게 여러분이 이제 배워보면 알겠지만 중세 때 바지 형태로 불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들을 적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붙여줬는데,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보고서 내용이 작성돼서 와서 우선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사례도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 학생 것도 한번 볼까요? 의복의 형태에 따라서 사진을 뭐 이용해서 한번 붙여봐라. 그랬더니 이제 튜닉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붙였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이 친구 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뭐 앞에서 제가 미리 설명한 그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튜닉이다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는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거의 아주 바람직한 형태로 현대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튜닉형을 다 찾아서 일일이 찾아서 붙였다라는 거, 그게 되게 좀 새로웠어요. 그래서 성의가 너무 있는 학생인 것 같아서 제가 좋은 사례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중간에 이제 돌발 퀴즈에 대해서 답을 달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시기마다 복식이 달라지고 많이 발전되면서 과거에서 오늘날로 오면서 유행하는 시기가 점점 짧아져서, 맞죠? 사회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큰 덩어리의 시기들은 어떻게 전체적인 그 기간으로 보면은 자꾸 짧아지는 것이 맞다. 그래서 결국 유행 현상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나 혹은 패션 트렌드로 이해를 할 때도 이런 유행 현상들은 가면 갈수록 더 다양해지면서 짧아지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짧게 적기는 했지만 상당히 잘 이해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렇게 사례로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유일하게 아마 처음에 보낸 학생들 중에 이러한 출처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밝혀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출처를 이제 적을 때 조금 더 이제 교재면 책 내용은 책 내용대로 따로 적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터넷 그 주소 창을 아예 그대로 해서 그대로 연결만 하면 이 친구가 참고로 한 그림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이 작업이 사실은 되게 번거로울 것 같아요. 번거롭지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지금 붙여놨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별로 보고서 작성하는 것이라든지 내용 축약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아주 좋은 사례로 이렇게 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한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간단한 리뷰를 제가 먼저 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고대 복식에 대한 그런 설명을 수업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면은요, 뭐 별거 아니다 싶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할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이집트 복식만 사실은 해도 시간이 좀 충분할 것 같아서 이집트 복식까지만 수업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봤을 때 1시간에 이 수업을 다 한다면 여기에 대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고대 복식의 대비를 표현한,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이집트 복식과 크리트 복식은 똑같은 시대에 오버랩이 되면서 고대 복식을 대표하는 그런 복식입니다. 그렇지만 복식의 형태상 특징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시기를 하루에 수업을 하게 된다면 이 큰 타이틀 부제라고 하죠. 설명하는 이 부제는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고대 복식의 대비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대비를 표현한 그러한 이 두 시기의 복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겠다. 이렇게입니다. 그럼 우선 먼저 이집트 복식에 대해서, 고대 복식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이집트 복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사실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고대 이집트의 어떤 문명이라고 보면 될까요? 여기에 보는 뭐 피라미드가 있고요. 그 피라미드 앞에 스핑크스인가요?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이제 뭐 건축학상으로 봤을 때 뭐 불가사의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과연 이때쯤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시기에 인간이 어떻게 이런 건축물들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들이 의구심이 들 정도로 훌륭한 그런 작품이다, 뭐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복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다뤄야 되는 부분들은 옷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어떠한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냥 사회 문화적 배경이라고 저는 그냥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넓게 봤을 때 이 안에는 그냥 우리가 역사, 복식사는 반드시 그 시기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시기는 우리가 교재로 소개한 그 책에 있는 시기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그럼 역사는 기원전 3400년에서부터 기원전 525년까지 이 3000년 정도 되는 역사 속에서 잘 살펴보면은 이집트의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고왕국이나 중왕국 시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정말 오래된 어떤 그런 시기여서 특별히 어떤 그런 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다음 복식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를 찾을 만한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집트 시대의 복식이라고 언급하는 그러한 복식의 뭐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복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복식의 기본형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기후적인 영향이 되겠다. 그래서 뭐 지리적인 위치, 기후, 이게 똑같은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북위 20에서 30도 언저리쯤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기후의 특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계속 카톡으로 뭐 문의가 막 오는 것 같네요. 자, 뜨겁고 건조한 아열대성 기후라고, 뜨겁고 건조한 아열대성 기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온도는 엄청 뜨겁고 건조해요. 그리고 아열대성 기후니까 뭐 여러분들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사막에 아주 건조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과연 옷의 기능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 오히려 내가 몸에 걸쳐서 뭔가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기능보다는 낮 같은 경우, 그죠? 낮 같은 경우는 뜨거운 태양을 오히려 천이나 이런 것들로 좀 가리는 거. 그 다음 그 옷의 용도라는 것이 몸에 많이 이렇게 걸쳐서 보온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벗어서, 그러니까 옷을 벗고 신체를 노출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태양으로부터 내 몸을 좀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두르는 그런 형태가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상당히 기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정치적인 거는 어땠을까?
이때는 그 왕이라는 존재가 아주 유일무이한 그런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미 교재를 구입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어떤 시기,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 복식이라고 먼저 들어가면요, 그 책 앞에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그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그 시대에 대한 기본 배경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하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집트 시대 복식을 함에 있어서 이 종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된다? 신이 된다. 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태양신, 태양, 나를 늘 뜨겁게 이렇게 비추고 있는 그 태양이 나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태양신의 이름도 지어줬어요. 라라고, 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혼 불멸의 사상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 뭐 정신적인 거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러한 영혼에 대한 것을 또 카라는 이름으로 줘서 신격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혼 불멸이라는 것은,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피라미드라는 건축물을 만들게 된 것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 육체는 뭐 늙어 허물어질지언정 내 육체에 담겨져 있는 그 영혼은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보관을 한다. 늘 영혼 불멸이게, 그거는 늘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신과 함께 여기에다가 영원히 보관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이네들이 보는 나일강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이 사람들한테서의 생명수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일강가 유역에서 이제 농사를 짓거나 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나일강 유역을 해서 이제 문명이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 이제 이시스라고 해서 대지와 다산의 여신들, 뭐 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신격화하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고 하는 그러한 뭐 종교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하는 경제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농업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 우리 모든 것이 농업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농업이 기반이 되고, 문화적인 어떤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미술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려놓지는 않았겠죠. 동굴에다가 벽화에다가 이렇게 막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그 벽화를 통해서 그때 시대의 복식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 그 사람들이 뭘 뚝딱뚝딱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때 시대의 어떤 뭔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술의 이제 표현적인 특징을 봤더니 기하학적인 규칙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연에 대한 관찰력, 균형과 엄숙한 조화라는 이런 어떤 미술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재밌게 하나 눈여겨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물의 정면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우리가 또 그런 그림을 한번 보게도 되겠지만, 몸은 어떻게 해요? 측면을 그려놨는데 옆으로 앞을 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화면에 목은 어떻게 정면형으로 보인다. 그래서 눈의 옆모습이 그려진 것이 아니고 눈은 정면형으로 이렇게 화면에 그려놓는, 아주 왜 초등학교 학생들 아니면 나이 어린 유치원 학생들이 이렇게 아주 자기가 보는 것들 위주로 주관적으로 표현해 놓는 그런 그림의 방식으로 이집트도 그 그림이 표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왜 여러분들 어릴 때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동작형보다는 어때요? 좀 부동형의, 그러니까 팔하고 다리가 밑으로 그냥 쭉 뻗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고, 또 만약에 움직임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되게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진 그런 그림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기후나 지리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는 그때 시대의 지도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됐고요. 자, 참고로 하는 그림들, 여기서 이제 미술의 형태들을 한번 보면은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다리 부분은 어떻게 해요? 걸어가고 있죠, 앞을 보고, 그죠? 근데 이제 얼굴도 보면은 옆모습을 그려놨는데 그네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눈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면형으로 그려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그림도 지금 벽에다가 동굴의 벽화나 이런 데 그려진 그림을 조금 복원해서 표현한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시대에 이제 그려진 사람을 그려놓은 것을 봤더니 수건 같은 것들로 여기다가 이렇게 둘러놨어요. 둘러놓고 이거는 끈 같은 것들로 이렇게 묶어놓은 건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특이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게 어떻게 착용 가능할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그린 그 모든 그림들을 보면은 허리 뒤쪽이 배 쪽하고요. 우린 보통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수평을 이렇게 맞추게 되죠. 수평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수평을 맞추게 되는데 유독 여기는 아랫배 쪽으로 이렇게 내려져 와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왜 그랬을까? 이거는 그때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특히 농경 사회의 어떤 이런 그림이라든지 시대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아마도 농경시대 같은 경우는 노동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 이때는 또 자손들을 많이 이렇게 낳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노동력과 자손들을 좀 번창하게 놓는 것과는 아마도 상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러한 복식의 표현은 남자들이지, 이 사람은 분명히 남자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식을 착용을 하면은 아랫배가 좀 튀어나와 보이는, 어찌 보면 마치 임신한 여인, 그죠?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도 다산을 숭상하는 어떤 그런 표현의 복식 착용법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밑에 존재감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작은 느낌의 여자가 아닐까요? 근데 이 여자가 입은 옷을 보면 거의 나체 상태의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지금 이렇게라도 두르거나 목에라도 이렇게 두른 이런 사람은 아마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손에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이쪽에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예사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시녀, 뭐 그런 사람, 노예 계급이나 이런 사람이 아닐까. 이 사람은 아마도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딴 것은 별로 한 게 없는데 팔찌라든지 혹은 목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넓은 칼라 형태의 목걸이, 이것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장신구 중에서 되게 눈에 두드러지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 이집트 시대는 복식이라는 것이 발전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장식적인 수단, 이런 것들이 훨씬 발전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 이때는 날씨적인 어떤 기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뜨겁고 건조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옷에 대한 어떤 이런 개념보다는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하고 꾸미는 어떤 그런 수단이 조금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복식의 개요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집트 복식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복식의 개요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요약된 형태로 나와 있는 읽을 거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걸로 어떻게 줄이면 될까? 그래서 봤더니 자, 고대 복식의 가장 기본형은 뭐다? 드레이퍼리형이다 라고 해서 드레이퍼리형, 복식의 기본 형태가 드레이퍼리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집트 복식을 얘기할 때 뭐 일명 우리가 이집트 복식의 4대 명칭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로잉 크로스, 칼라 시리스, 쉬스 스커트, 하이크. 복식의 종류가 이게 가장 대표적인 4가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복식보다는 사실은 또 어떤 것들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화려한 목걸이 혹은 가발, 향유, 블루라인. 블루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날 형식으로 보면은 야구 선수들이 뜨거운 여름에 눈 밑에다가 이렇게 왜 검정색 테이프인가요?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검정색이나 아니면 블루 계열로 진하게 해서 이렇게 눈가를 이렇게 칠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아까 그림에서도 잠깐 그런 그림들이 많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뭐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나쁜, 자기 주변에 있는 나쁜 어떤 그런 영향력, 뭐 어떤 그런 것들이,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이 블루라인이 막아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가 기후가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뭐 낮 같은 경우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눈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뭐 기능, 이런 2가지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앞서 미리 얘기를 하자면 향유 같은 것들도 뭐 기름이죠, 기름을 이 사람들은 몸에 바르는 것들을 되게 좋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몸에다가 기름을 바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 가발 착용을 또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발. 그래서 의외인 것이 이제 머리를 밀거나 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다니다가 어디 외출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만들어뒀던 가발을 머리에 다시 쓰고 나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미적인 그런 용도에서 가발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려한 목걸이,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봤던 그러한 목걸이 형태들, 이런 장신구적인 요소들이 이 시기는 또 엄청 발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으로 이때 시대의 복식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은 동굴에 그려진 어떤 그런 벽화를 이렇게 좀 복원을 한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오늘날 재해석해서 요거를 그대로 떠서 한번 재현해서 만들어 본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서 지금 잠깐 제가 일시 정지를 하고 다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봤을 때도 이것도 이제 벽화에 그려진 그림을 갖다가 그대로 지금 이렇게 오늘날 현재 복식으로 현재 상태에서 이제 옛날 복식을 이렇게 재현을 한번 해본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보면은 어떤 뭐 재단이라든지 뭐 재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 게 아니고 넓은 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몸에다가 그냥 둘러 입는 형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등 뒤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아랫배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입는 이러한 형태로 옷을 착용한 것들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여기다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오늘날 추측해 봤을 때 자산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아기를 많이 놓는 거, 이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복식을 입은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긴 끈으로 옷을 여몄죠. 고정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서 지금 다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넓은 칼라의
이런 목걸이 같은 것들을 한 것이 되게 눈에 많이 띄고요. 그 다음 여기 지금 머리 위에다가 무슨 장식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들이 뭘 표현하느냐.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태양신 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 이 위에 뱃머리라는 것이 이렇게 장식으로 얹어져 있으면서 머리에 쓰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뱃머리 또 독수리 머리 이런 것들은 좀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또 보면요. 대략적인 이렇게 뭐 칼라시리스, 쉬스, 스커트, 바시움이라 하는데 이건 뒤에서 이제 개별적인 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식의 종류와 형태라고 해서 로잉 크로스라는 것이 있어요. 로잉 크로스. 요거 표현을 제가 조금만 이 상태에서 지금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뭐냐면 로잉 크로스라는 것이 어떤 거냐? 허리에 둘러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복식으로서 남녀 공용으로 착용하는 것이다. 그럼 뭐냐? 우리 왜 그 수건 사이즈가 있으면 이걸 그냥 허리에 걸치고 그 끝을 여며서 그냥 허리춤에 이렇게 끼워 넣거나 아니면 끈으로 고정하는 형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서 보면은 요렇게 해서 지금 허리 아랫부분을 가리는 용도로 입는 그러한 전형적인 것들을 로잉 크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로잉 크로스가 길이가 기냐 짧으냐, 그 다음 이 로잉 크로스를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또 달리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쉔티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 남녀들이 무릎 위 길이 짧은 길이의 어떤 스커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킬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쉔티보다 길이가 좀 긴 롱 스커트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산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파뉴 같은 것들은 누가 입느냐? 왕이 입는 하의를 다 얘기하는 건데, 특히 왕이 입는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핀턱이라고 그래서 잘게 주름을 잡는 거. 여기도 보면은 벽화에 이렇게 조각이나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건데 섬세한 이런 주름 표현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누가 입은 거다? 왕이 입은 파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다 테슬이라고 해서 왜 커튼 끝에 이렇게 술장식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처럼 묶는 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어떻게 화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갈라 스커트라고 해서 왕이 입는 하의를 초지해서 우리가 빠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주름이 많이 잡힌 빠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갈라 스커트.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옆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얘는 빠뉴이지만 또 특별히 이름을 하나 더 붙인다면은 갈라 스커트가 될 것이다. 갈라 스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쉬스 스커트라는 것은 그럼 뭐냐? 어깨끈이 달린 긴 스커트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스 스커트라고 얘기를 해서 통짜로 그냥 천이 있어요. 통짜. 근데 이거 여기다 이제 몸을 이렇게 안에 집어넣고 이게 몸에 걸쳐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V자 끈이 있습니다. V자 모양의 끈. 아니면은 11자 이렇게 양쪽 어깨에 이렇게 끈을 맬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이러한 옷을 쉬스 스커트 혹은 쉬스 드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라시리스라는 거는 뭐냐? 여기에 입은 옷이 칼라시리스고요. 이렇게 입은 옷이 칼라시리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을 왜 우리 배트맨 옷처럼 아니면은 배트맨 옷, 망토 같은 것처럼 이렇게 넓은 천을 몸에 이렇게 뒤집어 쓰죠. 쓰고 난 다음에 허리춤에서 끈으로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허리춤에서 이렇게 끈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입는 거. 그러면 주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이렇게. 요런 것을 갈라시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아까 앞에서 먼저 설명했던 것처럼 요렇게 착용하는 방법을 다산을 상징하는 복식의 표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크라는 것은 망토예요. 망토. 그냥 넓은 직사각형의 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어깨에 그냥 두르는 거, 어깨에 그냥 덮어 입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건데, 특히 이거는 누가 입었느냐면은 왕족들이 입었기 때문에 왕권,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다. 혹은 또 누가 입었냐? 이때 만물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이 하이크였다. 그래서 둘러 입는 그런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것들은 거의가 다 유사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면은 칼라시리스 착용 방법에서 이렇게 천을 몸에다가 감고요.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감았죠. 그리고 마무리로 끈으로 여기를 이 아래 가슴 아래쪽을 여며 입게 되는 거,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하이크라는 것은 여기는 보면 소재가 동물의 가죽이라든지, 그래서 가장 이게 어떤 권력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옷이 하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착용하는 방법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착용 방법이겠죠. 자, 이제 머리 장식에 관한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기본적인 복식에 대한 것, 로잉 크로스, 그 다음 쉬스, 스커트, 그 다음 칼라시리스, 하이크 4대 복식이라고 일명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 기본 복식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 시대는 머리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발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가발 혹은 머리 수건 형태의 어떤 그런 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뱃머리나 독수리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머리 장식에 특히 왕의 왕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반드시 이런 뱃머리나 독수리가 모티브로 사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퍼퓸콘이라는 것은 아까 향유를 바르는 것을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은 장식적인 물동이 같은 것들을 머리에 이렇게 이고요. 그 안에다가 향유를 넣고 그거를 착용을 하고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향유를 몸에 바르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향유 주머니다. 향유 머리 수건은 아니고요. 향유를 담아 놓는 어떤 그런 통인데, 이게 머리에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발 형태입니다. 간단한 샌들이나 맨발. 거의 이때는 맨발 형태가 많았고, 왕족 같은 사람들이 거의 샌들을 신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구는 여러 가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에서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다 장신구로 이 사람들이 이용을 했다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하나 고려해야 되는 거, 아까 넓은 칼라 모양의 파시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식의 이름이 뭐다? 파시움이다. 이게 아마 이집트 복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넓은 칼라 모양의 목걸이 형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파시움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림들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파시움의 형태입니다. 그죠? 목에 둘러 입는데 넓은 칼라 형태로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다. 머리 수건 아까 많이 쓴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메스라는 머리 수건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머리를 장식하는 관 형태의 머리에 이렇게 끼우는 거, 클라푸트라는 이런 머리 장식이 있고요. 신발, 이거는 이제 왕족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신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집트 복식에 대한 여러 가지 적용 사례를 한번 보면요. 이게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복식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요거는 쉬스 스커트다, 요거는 뭐 로잉 크로스다, 요거는 칼라 시리스다,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로잉 크로스 중에서도 길이가 긴 뭐 퀼트다, 요렇게 또 붙여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 목걸이가 뭐라고요? 파시움이다. 그 다음 여기에도 보면은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실제로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복식 착용의 방식에서 다산을 숭상하는 방법으로 옷을 착용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적용 사례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건 이제 요즘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뭐 연예인인데요. 옛날에 이정현이라고, 이 친구가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재현했는 이게 이제 클레오파트라를 연상해서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도리깨를 들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시대의 복식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 도리깨는 풍작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지팡이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벽화에 그려진 그림.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을 지금 여기다 표현을 했는 거고요. 요 목걸이도 보면은 이제 파시움을 좀 더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보면은 현대 패션에 적용했는 거. 더더군다나 현대 패션의 어떤 컬렉션에서 이집트라는 그 이집트 시대의 복식을 모티브로 해서 했는 이런 컬렉션의 장면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프린팅 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눈 주위에 지금 화장, 메이크업 했는 것들도 보면 아까 블루라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옷은 어떻게 해요? 아주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해서 이집트를 모티브로 해서 현대 복식으로 좀 재해석해서 지금 컬렉션을 표현한 그런 것이다. 아마도 지금 이게 몇 년도 복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CD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크리스찬 디올의 몇 년도 컬렉션이 아마 모티브나 컨셉이 이집트 복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패션에 적용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바느질을 하지 않고 그냥 옷에 어떻게 걸쳐 입었는데, 특별히 또 요게 봤을 때 파시움과 좀 유사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샤넬 컬렉션에서도요. 이렇게 나름의 샤넬의 어떤 기본 복식을 유지하면서 이집트적인 컨셉을 살린 이런 목걸이가 또 활용되기도 했다라는 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요 밑에 입은 요 옷 같은 것들은 보면은 로잉 크로스에서 좀 채용해서 쓴 그런 것이 아닌가.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고 내용을 이렇게 적을 때는 반드시 컬렉션 연도라든지 이게 몇 년도 누구 컬렉션에서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한꺼번에 표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크리트 복식은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모든 수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는데, 요번 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낼 과제들은 특별히 지금 이렇게 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표현해 놓은 것 중에서 요 내용을 2주차 복식 내용으로 제가 과제로 좀 선정을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복식의 특징을 지리적인 환경과 관련하여 한번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 이집트 복식의 대표적인 4가지를 간단히 사진 자료를 넣어서 좀 설명을 해보세요. 뭐 인터넷 자료를 찾아도 좋습니다. 거기 있는 사진을 뭐 캡처해서 갖다 붙이면 좋겠고요. 이집트 복식의 장신구 중 가장 대표적인 3가지를 한번 또 조사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뭐 구구절절히 설명은 적지 않더라도 그림 자료를 통해서 찾아서 붙이고, 그 다음 이름을 밑에다가 적고 하는 그런 식이면 좋겠네요.
그 다음 이집트 복식의 형태가 반영된 현대 패션의 사례를 사진 중심으로 찾아서 특징 포인트들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4가지 이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 카톡을 한 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복식사는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마케팅은 조금 더 진중하고 아주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요. 그냥 개략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과제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재밌게 과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크리트 복식에 대한 그런 수업 내용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